한참 서로가 아무것도 없어도 좋던 그런 연애를 하던 시절, 지금의 외삼촌과 외숙모가 여행 갔을 때 겪은 일이야. 외숙모는 그때 당시 외박 금지였지만 몇 주간 공을 들인 후 무사히 여행을 떠나셨어. 우리 큰 외삼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차를 정말 애지중지 하시는 분인데, 큰 외삼촌의 차까지 겨우 빌린 다음 서해 어느 바닷가로 떠나셨어. 설레는 마음으로 휴게소에 들러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날씨도 너무 좋아 정말 완벽 그 자체였지. 한참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른 저녁을 먹으러 바닷가 쪽으로 나오셨어. 그리고 도로변에 위치한 수많은 횟집과 조개구이집을 둘러보는데 평일이어서 그런지 손님이 별로 없었다고 해. 그 중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식당으로 들어가셨고, 술도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어. 슬슬 두 분 다 취기가 올랐을 때쯤 몇 없던 손님들도 하나 둘 자리를 뜨길래 자리를 벗어나 바닷가를 산책하기로 하셨어. 산책길이라 해봤자 차들이 횟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래사장 위에 둔턱을 만들고 그 위에 도로를 깔아놓은 정도라 그 도로 바로 옆이 모래사장이었고, 또 그 옆으로 바다가 보이는 그런 구조였다고 해. 숙소까지 두 분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는데 외숙모가 바닷가를 보다가 소리를 지르더래. 놀라서 외숙모가 가리키는 것을 보니 정말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대. 외숙모는 어떻게 좀 해보라며 재촉했지만 한밤중에 바다로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평일이라는 특성상 주변에 사람이 안 보였어. 할 수 없이 외삼촌은 외숙모에게 아까 그 횟집이라도 가서 사람들 좀 불러오라고 한 뒤 일단 모래사장 쪽으로 내달리셨어. 달려가면서 조금만 참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닷가로 뛰어들었는데 의외로 깊지 않은 곳에서 그 사람이 발버둥을 치고 있더래. 외삼촌의 어깨까지 오는 높이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의 목을 뒤에서 걸고 빠져나오는데 그 사람이 꿈쩍도 안 하더래. 우리 외삼촌이 키도 크고 풍채도 좋은데 물에 빠져 기운도 빠져있을 그런 사람이 꿈쩍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발버둥만 치는 건 이상했지. 발버둥 치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물보라가 일어서 외삼촌 눈에 바닷물이 들어가고, 난리도 아닌 상황에 아무리 힘을 주고 용을 써봐도 꿈쩍도 안 하니 외삼촌도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대. 나중엔 입에서 욕까지 나오면서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는데도 계속 발버둥만 치고 앞으로 전혀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렇게 한참을 실갱이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기절이라도 시키고 데려가야겠다 싶어서 뒷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 이상한 점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더래. 외삼촌은 키가 크니까 어깨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는데 그 사람은 외삼촌보다 체구가 작아서 목 아래 부분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고, 당연히 그렇게 빠지면 발까지 저어가며 어떻게든 나오려고 애를 써야 하지만 외삼촌이 잡고 있는 상체 부분은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는데 반해 하체 부분은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야. 상체가 그렇게 허우적거리면 다리 부분도 조금은 움직여야 하는데 일부러 안 움직이는 건지 아님 그 자리에 못 박힌 건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더란 거지. 깜짝 놀란 외삼촌이 그 사람을 뿌리치려 하는데 그렇게 허우적대던 사람이 외삼촌 쪽으로 눈 깜짝할 새에 돌아서 오히려 외삼촌의 목 부분을 팔로 감싸더래. 그제서야 외삼촌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얼굴은 물속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보는 그런 인상이었다고 해. 근데 그 작은 체구에서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외삼촌이 목에 둘러져 있는 그 사람의 팔을 풀기 위해 애를 쓰는데 풀어질 생각을 안 하더란 거야. 그리고 외삼촌을 누르기 시작하는데 진짜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었대. 내려가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버티던 외삼촌이 결국 그 힘에 못 이겨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는데 외삼촌은 그제서야 보고 말았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그 남자의 하체 부분이 칼로 잘라내기라도 한 것처럼 텅 비어 있었던 거야. 상체의 반만 내밀고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거지. 그 와중에 누르는 힘이 너무 강해서 외삼촌은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대. 그렇게 반항하던 힘을 빼고 외삼촌이 축 늘어지려는 그때 갑자기 외삼촌 몸이 둥실하고 뜨더니 물 밖으로 나오게 된 거야. 그리고 누군가가 외삼촌의 양뺨을 불이 나도록 세게 쳤는데 실신할 것 같은 그 와중에도 너무 아파서 정신이 확 들었대. 그렇게 눈을 떠서 보니 아까 봤던 횟집 주인 아저씨가 외삼촌을 마구 흔들고 있었고 외숙모는 거기까지 들어오지는 못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있었대. 그리고 횟집 사장은 외삼촌을 업고 모래사장으로 겨우 끌고 나왔는데 그때까지 울고 있는 외숙모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울면서 소리를 지르더래. 머리를 몇 번 흔들고 정신을 차린 외삼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외숙모를 보니까 저기 좀 보라며 왜 저걸 붙잡고 그러고 있냐고 하더래. 외삼촌의 시선이 자연스레 외숙모가 가리킨 곳을 쳐다보니 웬 통나무 하나가 바닷물에 둥둥 떠 있었대. 그 통나무 가지 끝엔 흰색 청 같은 게 매달려 있었는데 횟집 사람들을 부르러 간 외숙모가 달려와서 보니 외삼촌이 그걸 붙잡고 씨름을 하다가 바닷물 밑으로 가라앉고 있었대. 그리고 놀란 횟집 사장이 바다로 뛰어들어와서 외삼촌을 구한 거였어. 분명 외삼촌은 사람의 얼굴을 바로 앞에서 똑똑히 봤는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던 거지. 외삼촌을 구해준 횟집 사장은 투덜거리며 바닷물의 한 지점을 너무 오랫동안 보고 있지 말라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겐 금기 같은 거라고 툴툴거리며 그 소리를 하고는 사라지셨대. 한참 동안을 모래사장에서 멍하게 있던 외삼촌은 울고 있는 외숙모를 달래서 숙소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셨대. 물속에 너무 오래 있어서 체온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 있기도 싫으셨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다시 숙소로 돌아가셨는데 카운터에서 심드렁하게 TV를 보던 모텔 주인이 외삼촌과 외숙모를 불러 세우더래. 그러더니 말했대. 알만한 분들이 왜 그래요? 혼숙은 안 돼요. 뜬금없는 말을 했다고 해. 아까 전에 짐을 풀고 나갈 땐 즐거운 여행 되라고 웃어주시던 주인이 인상을 쓰면서 그랬다는 거야. 안 그래도 두 분 다 바닷물에 흠뻑 젖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방에도 못 들어가게 하니 외삼촌은 짜증나서 말했다고 해. 아니, 아까도 둘이 들어와서 짐 풀었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세요? 거기 뒤에 있는 남자분 말이요. 그분 안 된다고요. 모텔 주인은 소리를 질렀어. 외삼촌과 외숙모는 그 순간 등 뒤로 소름이 돋으면서 할 말을 잃고 서로를 쳐다봤대. 지금 누구 보며 한 소리예요? 자세히 보세요. 우리 말고 또 누가 있는지. 외삼촌이 떨리는 목소리로 모텔 주인한테 말했어.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하던 모텔 주인이 고개를 돌리고 작은 카운터 구멍으로 눈을 빼꼼히 내밀더니 다시 한번 외삼촌과 외숙모를 쳐다보더래.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던 모텔 주인이 카운터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더니
아까까지 같이 있던 남자분 어디로 갔냐고 오히려 외삼촌한테 되묻더라는 거야. 안 그래도 두 분 다 물에 빠져서 퍼렇게 질려 있는데 모텔 주인까지 이상한 소리를 하니 외숙모는 거의 반정신이 나가신 거야. 외삼촌이 들어올 때부터 2명뿐이었다고 모텔 주인한테 말하고 방으로 올라가는데 등 뒤로 모텔 주인의 말소리가 들리더래. 분명 3명이서 들어왔는데 거의 이상하네. 설레는 마음으로 떠나온 여행이 몰골도 몰골이고 정신이 반쯤 나가서 겨우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젖은 몸을 말리고 있는데 모텔 주인이 한 이야기를 하며 외숙모가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고 하시더래. 사실 외삼촌도 아까부터 계속 모텔방 출입문 쪽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신경이 쓰였던 터라 몸이 좀 마르면 차 안에서 잠시 눈 붙이고 술이 깨는 대로 여기를 벗어나자고 합의를 한 거야. 그리고 다시 짐을 싸고 모텔 주차장에 세워뒀던 차 트렁크에 싣고 차 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기로 하셨대. 운전석과 보조석 시트를 뒤로 눕히고 외숙모한테 담요까지 덮어주고 나서야 외삼촌도 피곤이 몰려와서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해. 그리고 나서 외숙모가 몸을 흔드는 진동 소리에 눈을 떠보니 외삼촌이 옆에서 운전을 하고 있더래. 벌써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고 외삼촌은 외숙모가 눈 뜬지도 모르고 정면만 주시하며 운전에 열중하고 있었대. 외숙모가 보조석 시트를 올리면서 언제부터 출발한 거냐고 묻는데도 대꾸도 안 하고 더운 날씨도 아닌데 이마엔 식은땀까지 송글송글 맺혀 있더래.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낀 외숙모가 운전하는 외삼촌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외삼촌이 기겁하며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야. 그 소리에 더 놀란 외숙모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외삼촌이 속도를 줄이며 차를 갓길에 세우더래. 그리고 들려준 이야기는 피곤함에 골아떨어진 외숙모와는 달리 외삼촌은 악몽을 꾸면서 잠을 설치고 있었는데 정면으로 누워 자던 외삼촌 얼굴에 차가운 뭔가가 뚝 하고 떨어지더래. 그 소름 끼치는 차가운 느낌에 외삼촌이 눈을 떴더니 바로 자기 눈앞에 그 남자 얼굴이 떠 있더라는 거야. 소스라치게 놀란 외삼촌이 벌떡하고 일어나는데 그게 꿈이었던 거지. 놀란 마음에 숨을 몰아쉬면서 이마에 흐른 땀방울을 닦아내는데 외삼촌 티셔츠 목 부분이 심각하게 젖어 있었대. 그래서 시트 부분을 보니까 땀을 흘렸다고 하기엔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고 놀란 나머지 외숙모 쪽을 쳐다보는데 외숙모는 몸이 차 문 쪽으로 향하게 옆으로 누이고 곤히 자고 있더래. 그리고 다시 시선을 돌리는데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웬 남자가 얼굴을 처박듯이 들이밀고 있었대. 썬팅된 자동차 안에는 그 사람의 옆모습만 보였는데 사이드미러에 비춰진 그 모습이 아까 봤던 그 남자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더래. 외삼촌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순간 핸들에 얼굴을 쳐박았대. 그 남자와 눈을 마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그리고 고개만 살짝 돌려서 그 남자를 쳐다보는데 사이드미러에 한참 동안 얼굴을 쳐박고 있던 그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외삼촌 쪽으로 돌리더니 이번엔 썬팅된 차 유리에 얼굴을 미친 듯이 들이밀더라는 거야. 마치 누군가를 찾듯이 말이야. 그 바로 밑에 외숙모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유리에 얼굴을 쳐박은 채로 눈알을 대굴대굴 굴리면서 외숙모 쪽을 쳐다보더니 입을 해벌쭉 벌리고 웃더래. 그 모습에 깜짝 놀란 삼촌이 정신을 차리고 앞뒤 볼 것도 없이 차를 빼서 그 길로 내달린 거고
그 후로 무서워서 사이드미러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정면만 보고 운전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야기를 마친 외삼촌의 이마에는 그때까지도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고 해. 해가 완전히 뜨고 나서야 외삼촌은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고 두 분의 여행은 허무하게 마무리가 되었어. 그렇게 두 분은 미스테리만 남긴 채 지금은 결혼하셔서 알콩달콩 잘 살고 계시는데 그때의 일은 지금도 미스테리라고 해.